자, 돈데를 라디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 삼성전자가 탈일본화를 천명한 충격적인 이유. 왜 브라스톤은 수출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요구 드러나는 일본 정부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일본이 28일 오늘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한국을 배제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의 수출 대국에 포함되었던 한국은 금일부터 수출 5대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일본 정부는 이 화이트리스트제라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수출 지역 구분 명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비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기존 체제에서 그룹으로 변경시켰고, 이 한국을 수출 5대를 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857개 산업용 제품들 목재 식품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수입을 해오려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통상 90일간의 허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소재 확보의 불확정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대규모 기업들에게는 이프라는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일본 정부가 우수 기업들에게 내리는 신뢰의 표시 인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 물자 수출입에 대해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기업들에게는 특별 일반 포가 허가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이프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한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일주일로 단축이 됩니다. 600여 개의 일본 기업이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프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숫자는 일본 현재는 1000여 개가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소추이절을 단행한 3가지 부모 이유 V1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몰랐소. 폴리이미드 등의 세계 소재는 이프 제도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EUV용 PR 2건 허가가 났고, 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으로 소 1건 공급 말 수잉이 났을 뿐, 그 외 다른 허가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격적인 상황이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이 고순도 문화 소를 수출 허가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가지 소재를 EUV용 PR의 경우에는 군사 전용의 활용 우려가 매우 낮은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명분이 가장 떨어지는 소재들 중 하나였죠. 용 PR을 규제를 풀어준 것 역시 대외적의 명분 쌓기란 시각에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현재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제 대상으로 불도 함량의 10% 이상인 폴리이미드 투명 폴리이미드 CPI와 감광성 폴리이미드 포토센스티브 파이로 한정을 시킨 만큼 그 범위가 넓지 않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임에 어느 정도 국내 업체들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죠. 자브라소 일본 정부가 이 3종의 소재들 중에서 유독 고순도 브라소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내어주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한 세간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의견은 이 고순도 브라소에 대해서 일본식은 황당한 주장을 했었죠. 한국으로 보내는 고순도 몰라소가
북한으로 넘어가 서행 모기남, 살인 가스 등의 테러 물질의 제조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 북한으로 몰래 밀수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군사 전용의 가능성 안보의 위험성을 체계하였고 고순도 불나소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사 물질 제조에 들어가는 불사는 높은 술도가 필요 없는 만큼은 굳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이 고순도 몰라소를 비싸게 받아올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단번에 반박에 가능합니다. 즉 일본이 이 고순도 블러셔로 안보 문제를 삼은 만큼 불화소에 대한 수출 규제만큼은 깐깐하게 유지하지 않을까가 많은 분들의 논지 있었을 텐데요. 이 배경에 있었던 일본의 숨은 외도 검은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데 유입을 화소를 공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측의 민감한 정보 공정 정보 장비 배치나 공정 순서, 사용약품 이 공정 과정에 담긴 각 기업의 노하우 소위 말하는 공정 레시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보안 사항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 이 고순도 분화소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일본의 업체들 스텔 항모리타 슈와 덴코 이런 업체들이겠죠. 신청업체들에게 당해 화물 조달 실적 최종 제품의 생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이 최종 제품의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도 요구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 측의 검은 속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대목인데요. 일단 고순도 볼수 액체 타입의 불화소는 그 시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린 공정에 이용이 되고 기체 불화소의 경우에는 반도체 원판 웨이퍼의 얇은 막을 입히는 방막 증척 공정에 사용됩니다. 전체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여러 스텝이 있죠. 500여 개의 공장 프로세스의 중에서 한 10% 정도에 이렇게 액체 기체 불화소가 이용이 되는 만큼 여러 공정에서 황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에 고순도 불화소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반도체 공정 중에 어쨌든 많은 단계에서 불화소는 취급이 되고 있고 이당 대한 공정의 중추적으로 쓰이는 소재 이만큼 이 소재가 사용되는 공정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비밀 레시피를 요구한 것이고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탐이 난다는 것입니다. 알이나 폴리이미드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공정 정보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불화소 케이스 1, 완전히 대조적인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회사 공표 자료, 조달 실적 과거 3년간 생산 현황 등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공개하기에 크게 난해한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수 항목에 대해서만 이 관련된 공정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는 이불화소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라는 명분을 쌓아놓고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로는 기존의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을 가로가 이 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유서, 계약서 등의 3가지 서류만 요구를 했었지만 현재 한국에 대해 규제를 때린 소재들에 대해서는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카탈로그를 포함해서 최소 6업종이 상에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추가적인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본 정부의 스탠스는 이렇고, 삼성전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기조를 진작부터 캐치를 했을 것입니다. 핵심 소재마저 수출 규제를 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업의 이 민감한 기술 정보 세부적인 공정 내역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삼성이 일본 정부 기업을 믿고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등의 다른 영역에서도 탈일본어를 하겠다고 밝혔죠. 사원 사실 글로벌 위상에 비해서 자국 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100% 호감 존경을 사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그랬죠. 특히 최근에는 대외적으로 여러 악재가 겹쳐 있기도 했었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이경제 마찰에서 가장 중추적인 김에는 삼성전자 고 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싸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만큼 삼성의 탈을 일본화 명은 기업 자체 장기적인 플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단기적으로 삼성을 옥죄는 악재들을 묻히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민낯을 본 이상 삼성이 일본에 신뢰하지 않고 탈일본어를 하겠다 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아주 중간에서 죽을 마실 거예요. 일본 정부 삼성 하이닉스의 공정 정보를 개수출 신청을 한 일본 소재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 소재 기업들이 만에 하나 이 삼성과 하이닉스 이 메이저 고객사들의 민감한 정보를 일본 정부 측에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그 역시 거래하는 한국 업체들에게 엄청나게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이 국내 삼성 하이닉스에게 낑겨서 딜레마에 빠진 일본 소재 기업들이 괜히 우회 루트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리타는 중국 상하이 현지 시설 스텔라 도 싱가폴 공장 이렇게 해외 공장 시설을 통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 대한 개별 허가 심사는 최종 도착지가 한국 소재의 공장인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사실 일본 외 지역에서 생산한 의원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공장에 수출하는 등의 이후의 루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 소재 기업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순도 불화선은 보관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죠. 스텔라는 감사안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조급함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우회 수출로를 개 알아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멍청한 수출 규제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 역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일본은 이 삼성과 하이닉스 측의 영업 비밀을 이렇게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고순도 몰랐어 수출 규제를 이용한 것이고요. 일본의 얄팍한 수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언론 정상회담 필요성 제기 백색국가 한국 제외 대립 심화 한국이 국내 산업을 강화하며 탈일본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탈일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단번에 구조개혁을 진행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이 국내 산업을 강화하며 탈일본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탈일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단번에 구조개혁을 진행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9년 8월 28일부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 제외하고 실행에 들어가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이 28일 한국과 일본이 갈수록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 두 정상 간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등 주요 일간 신문들은 이날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맞춰 이 소식을 일면 기사로 다루었고, 공영방송에서 한참 벗어난 NHK와 교도통신 등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의 주요 골자는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대립을 갈수록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아사히 신문의 경우는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있었던 지난 7월 4일 이후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통과하는 등 대응 자세를 강화할 수 있어 사태 수습은 예상할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 수입이 막힐 우려가 있고 한국 기업이 조달처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일본 국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사히는 단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마다하지 않고 회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서 이미 한국에서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 이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계는 복잡해진 수출 절차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서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관광면에서 일본이 겪고 있는 역풍을 우려하고 예를 들어 후쿠오카시 하카타 박다항과 부산을 연결하는 페리의 한국인 이용자는 이달 중순 오봉 한국의 추석 연휴 열흘간 전년 대비 70% 줄었다. 전하고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상점가에서는 한국인 방문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으며 삿포로시 중심가에게 요리점에는 7월 이후 한국인 단체 예약이 사라졌고 한국인 1,600명이 10월 예약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어 산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1차 경제 보복 조치의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제조사는 한국 인천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조치의 대상인 탄소섬유의 제조사는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자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이 국내 산업을 강화하며 탈일본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탈일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단번에 구조개혁을 진행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정령 시행령 시행으로
한일 간 갈등은 더욱 출구를 보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니칸고교 일간공업신문 뉴스위치는 불매운동이나 한국 여행객 감소로 일본 산업계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일 갈등의 경제적 타격은 한국 쪽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재검토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 저하 리스크를 떠안는다면서 반도체 수주가 줄어 경기가 나빠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시황 악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국 경제를 스스로 둔화시키는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